플라톤은 일찍이 모든 질환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라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독일의 의사 게르하르트 하머 박사가 밝혀냈습니다. 대부분 모든 질환이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의 뇌는 그 당시 느꼈던 모든 신체의 감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 등등 신체의 감각과 생각, 그 모든 경험을 특정한 뇌의 영역에 캡슐처럼 꽁꽁 싸매서 저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운동도 하고 여행이나 명상도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 아이의 짜증 섞인 표정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욱하고 열이 치솟지 않으신가요? 이거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불씨인 오랫동안 쌓아온 트라우마의 캡슐이 몸에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명한 신경학자 로버트 스케어 박사가 그의 저서 The Body Bears the Burden에서 정립한 아주 중요한 신경생리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이나 대화는 수면 위에 있는 이 생각하는 심피지를 다루고요. 하지만 이 신경계의 각인 캡슐은 그 표면에 없는 겁니다. 훨씬 더 깊은 곳, 느끼고 생존하는 이 변연계, 뇌관과 같은 두뇌의 나머지 영역, 그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죠. 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잊어버려 괜찮아 해도 파도를 잠재우려고 해도 깊은 바다의 해류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것을 캡슐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느낀 시각, 후각, 청각 등 모든 감각 정보, 공포 등 감정이 캡슐에 담긴 것처럼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마치 타임캡슐처럼요. 그리고 그 캡슐의 구역 안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뇌의 깊은 곳은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현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의 일인데도 그 캡슐 속에 있는 그 비슷한 감각 정보가 이제 자극이 되면 트리거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처럼 자극을 받기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하는 악몽이 일어나고 하는 등등 그런 더 격한 반응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이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 캡슐들의 감정 상태의 평균 집합이 우리 감정 상태의 기본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캡슐의 가장 또 결정적인 특징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플라톤은 일찍이 모든 질환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라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독일의 의사 게르하르트 하머 박사가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대부분 모든 질환이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의 신경계 속에 박힌 이 신경계 각인의 캡슐, 이것은 자극될 때마다 끊임없이 신경의 신호를 쏘아 올리며 존재를 알립니다. 이 신호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캡슐이 각인된 두뇌 부위와 연결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다투고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머리로는 그만 잊어 하고 다독여도 다짐해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끓고 이상하게 배에 가스가 차면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는 로버트 스케어 박사가 말한 그 뇌 속의 캡슐이 그 장이라는 신체 부위를 관할하는 두뇌 부위에 저장이 되어서 이 비상신호를 쏘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장은 그 상황에서 적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그저 지나가는 소화 문제가 아니라 장의 세포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그것이 기관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용종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은요 너무 힘들면 스스로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묵은 질환이라든지 그런 큰 반응들을 가지고 계실 때 스스로 '내 인생은 정말 별일이 없었어.' 하고 진심으로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아무 일이 없던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기억을 삭제하고 감정의 수신을 차단한 해리를 일으킨 뇌가 스스로에게 마음에 마취 주사를 놔서 겪은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잊게 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신경 캡슐의 영향은, 신경의 기억의 영향은 건강의 영향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방식, 즉 통증과 질병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런 질문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나 명상 이런 것들 도움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 신경각인이 발산하는 에너지로 가득 찬 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충전이 일어나면서 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꽉 막힌 방에, 연기로 꽉 찬 방에 창문을 잠시 여는 환기와 같은 것입니다. 공기가 상쾌해지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육이 강해져서 잘 받치고 있으면 이 신경각인이 보내는 그 신호를 좀 더 잘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이 연기를 뺐을지 몰라도 이 정작 연기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되는 이 불씨는 그 신경계 캡슐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운동도 하고 여행이나 명상도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 아이의 짜증 섞인 표정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욱하고 열이 치솟지 않으신가요? 이거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불씨인 오랫동안 쌓아온 트라우마의 캡슐이 몸에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계에 저장된 경험, 이것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평생 창문을 여닫는 관리만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경계의 각인을, 기억을 해제한다라는 것은 그저 지우개처럼 그것을 지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 역시 명상을 10년 넘게 하루에 3시간 이상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이 통증 때문에 명상도 운동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제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우울과 불안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나 명상 오래 하신 분들 종종 이런 현상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환기를 하면서 간신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신경각인을 그냥 지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더 강한 자세로 좀 더 성장한 마인드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신경각인은 그저 잊어버리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성장이 동반될 때 해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이 무의식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운명이라 부른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연결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통제력을 잃고 한 실수들, 발버둥 치다 일어난 삶의 문제들, 그것은 무작위적인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신경계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성격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이 신경각인을 해제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고 이 과거의 집을, 과거에 세워놓은 나의 삶이라는 집을 허물고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컨셔스 코딩의 그 원리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 컨셔스 코딩에 담겨 있는, 녹아 있는 그러한 치유의 측면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운명이 된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그 첫 걸음은 이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식화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의식화하는 것,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를 완벽한 치유 방법으로 생각하시지만 알아차림은 치유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를 이제 펼쳐놓고 책을 다 읽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빙산의 작은 일각은 우리가 생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면으로 정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커다란 심연 속에 있는 빙산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치유를 내 안의 악마와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픔은 적이 아니에요. 그 아픔 역시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해리를 일으켜서 질병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일들이 생기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벌하는 거라고, 저주하는 거라고, 내가 벌을 받는 거라는 그런 감각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픔은 외부에서 왔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거. 네.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핑크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는 말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핑크색 코끼리만 남게 되죠. 감정도 똑같습니다. 억누를수록, 저항할수록, 극복해야 하는 나 자신을 미워할수록 고통은 더 선명해지고 거대해집니다. 변화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적이 아닌 동료로 받아들일 때 변화는 비로소 통합에서 시작됩니다. 컨셔스 코딩이 효과가 좋은 것들은
이러한 측면들이 기법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단단한 캡슐을 녹이고 진짜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 네. 자, 컨셔스 코딩이란 의식으로 신경계의 코드를 다시 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경계가 학습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피하려고 했을 때 마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화 반응으로 일어나잖아요. 마치 컴퓨터에 하나의 코드 명령어가 있는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의식으로 신경계 코드를 새롭게 쓴다라는 의미고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요. 아까 트라우마는 그 예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부부 사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은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이야기를 하면 내 편도 좀 들어주고 따뜻하게 좀 다독여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의식적인 또는 의식적인 예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무심하게 왜 또 그래? 하고 말합니다. 그 순간 마주한 이 차가운 현실, 그 찰나에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안전하지 않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나의 몸에겐 위협인 거죠. 그리고 몇 년이 되면 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왼수라는 그런 용어가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따뜻하길 바랬던 예상과 아프게도 현실이 분리되어 나갈 때 우리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통째로 캡슐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까요? 컨셔스 코딩을 개발한 심리학자 데븐 골든 선생님은 이 분리되어 굳어버린 아픈 현실에 내가 간절히 바랬던 이 따뜻한 예상을 다시 만나게 해서 더해주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합쳐질 때, 이 예상과 현실이 온전히 합쳐질 때 비로소 신경계는 편안하고 중립적인 상태, 온전한 나의 신경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셔스 코딩의 핵심 도구 중에 하나인 REN, R 그러니까 리얼리티, 현실 더하기 E, expectation 은 N, neutral. 자, 편안하고 중립적인 현재에 머무는 관찰자의 상태가 바로 뉴트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REN이라는 컨셔스 코딩 도구 중에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도 될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고 가이드를 따라서 오실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넘어가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이 예시는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컨셔스 코딩에는 기억이 없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사람에 맞게 다양한 컨셔스 코딩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자, 최근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찾아오신 내담자분이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 스트레스성 이슈라고 하셨습니다. 내담자분은 남편과의 소원함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컨셔스 코딩 방법을 사용해서 몸의 감각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 봤죠.
내담자가 이 불편한 신체 감각에 좀 머물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컨셔스 코딩 방식으로 몸에 어디에 이 신경 캡슐이 저장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신경 캡슐 안에 들어가 보니 내담자가 20년 전에 왕따를 당해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던 그런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때까지 그 일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거의 있다시피 하고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은 20년 전 소화되지 못한 채 신경계 안에 캡슐로 저장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혼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어린 자아가 원래 원했던 모습이 무엇인지 여쭈었고 내담자분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보도록 했고,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있는 그 웅크리고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그 장면과, 그리고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장면을 각각 에너지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내담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몸에 있는 긴장이 풀리면서 배의 통증이 줄어드는 신체적 변화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낯서실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되나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 설명에 있는 저희 카페에 가시면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보탬 없이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남겨주신 그런 후기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이제 너는 괜찮아 하고 나의 몸에서 바람했던, 필요했던 그 성장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그것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이것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절절히 깨달았을 때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훨씬 더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 사건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성장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유튜브라는 자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REN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다양한 컨셔스 코딩 도구들을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활용해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 과정은요, 마치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혀서 신경계를 돌보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부담 없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그 세션 이후로 복통이 자연스럽게 완화되었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다고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신체적인 회복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면이 동시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알았던 ADHD, 깊은 우울증, 이명, 그리고 다리마비 이런 병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컨셔스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신경계의 변화들을 가졌을 때 온갖 방식들을 동원했어도 정체됐던 그런 증상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겪고 나니 이 모든 것이 이유 없이 우연한 증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몸이 외치는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 정말 필요한 성장의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그것이 풀려가는 것들을 목격했거든요. 우리 신경계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이렇게 변화해 가면 우리의 생각, 감정,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상태까지 인생의 전 영역이 도미노처럼 함께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 경험하시면서 삶이 매일 달라져 가는 과정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삶을 넘어서는 변화의 기회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이 변화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도 될까? 하고 의구심이 드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 의구심 가지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마치 운동을 체형에 맞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는 시간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몇 개월 배우시면 여러분들 평생 가벼운 컨디션 유지하실 수 있고 이렇게 면역력도 챙기시고 삶에 필요한 방향성을 우리 내적으로 소통하면서 찾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결코 약해서가 아니시라는 거. 삶의 고통은 형벌이나 타고난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오래전에 받은 충격을 놓지 못한 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켜왔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탓하는 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긴 시간을 견뎌낸 이미 너무나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십니다. 이제는 그저 이 악물고 버티는 삶을 넘어서 우리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천천히 풀어내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